충북 제천 중앙시장의 새벽은 따스한 온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골목 구석구석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 만대 분식 앞에는 이미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박만대는 40년간 한결같이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들면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겠지. 박만대는 떡볶이 육수를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오는 커다란 냄비 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언제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찾아 줄을 섰고 중앙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죠. 만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청소부 김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만대는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고 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모습이 박만대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박정훈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키워냈다는 게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김밥 정말 최고예요. 오늘도 맛있네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떡볶이를 사러 온 학생들, 김밥을 포장하러 온 직장인들, 수제 어묵을 찾는 노인들까지. 만대 분식은 늘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 차가운 눈빛을 지닌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시장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었죠. 할아버지, 장사가 잘 되시나 봅니다. 박 회장의 말투에는 얄밉도록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만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대료를 2배로 올려도 괜찮겠네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싸구려 분식집보다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더 어울리거든요. 박만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저는 장사를 못합니다. 40년을 한 자리에서 돈 없으면 나가야죠. 장사 잘 된다면서 그 정도도 못 내요? 박 회장의 비웃음 섞인 말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계약 종료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박만대는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찾아오던 모습, 시장 상인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곳에서 아들을 키워냈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박만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만대 분식이 문을 닫을 위기라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박만대는 여전히 묵묵히 가게를 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하신 겁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박정훈이 급히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연락을 받고서였습니다. 내가 바쁜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박만대는 아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가게에서 벌어서 저를 검사로 만드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정호는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으로 자신의 등록금을 벌었고 학원비를 댔으며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법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박정호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물주 박 회장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임차인 탄압이었어요. 제천경찰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내쫓아왔습니다. 싼 값에 건물을 매입한 뒤 기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세금 탈루도 있었네요. 이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박정호는 서류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협박과 강요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임대료를 올리든지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가게 앞에 건설 자재를 쌓아두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더군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섰습니다. 체계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박정훈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시장 악덕 건물주, 세입자 탄압 및 불법 임대 혐의로 수사 착수. 박 회장은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정훈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님, 이러지 맙시다. 서로 좋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정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겠죠. 결국 박 회장의 건물은 압류되었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들도 하나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토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박정훈의 말에 박만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희망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검찰, 악덕 건물주 일당 전원 구속. 충격적인 소식이 제천중앙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검찰에 자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박 회장과 함께 벌였던 불법 행위들을 모두 실토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랜 동업자들의 배신은 매섭게 몰아치는 칼바람 같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 회장은 만대 분식을 찾았습니다. 쓸쓸한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박만대는 여전히 김밥을 마는 중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박만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김밥을 말던 그 손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때 제가 사정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만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깊은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건데 그걸 왜 모르셨습니까?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경매 당일 법원 경매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입찰자들이 몰렸지만 최종 낙찰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훈 검사 명의로 낙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정훈이 아버지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제 중앙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겠군요.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만대는 아들이 사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누구도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박 회장이 만대 분식 앞에 섰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김밥 한 줄만 살 수 있을까요? 주머니를 뒤적이는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만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가세요. 박만대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사람 무시하는 버릇은 고치셔야죠. 김밥을 받아든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삼키며 그는 처음으로 이 김밥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맛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박 회장은 인생의 쓴맛과 함께 그 깊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만대 분식의 아침은 늘 따스했습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된 박만대이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퍼지는 음식 냄새는 더욱 그윽해졌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시니 좋으시죠? 청소부 김 씨의 말에 박만대는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건물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박만대는 이제 매달 임대료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대료를 동결했고 오히려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시장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잘 살면 뭐하나요? 그의 말에 시장 상인들은 감동했습니다. 박만대의 선한 영향력은 시장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려운 상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만대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보기 좋네요. 상인의 회장의 말처럼 중앙시장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여기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중앙시장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상인분들 표정도 밝아지고 정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한편 박정훈 검사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악덕 건물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말이면 제천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가게를 찾는 박정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훈아, 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다오.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박만대의 말에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 특별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직한 시장,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박만대의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바뀌었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요. 그의 말처럼 중앙시장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고 젊은 상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만대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건물주가 되어서도 전혀 변하지 않으시네요. 주변의 칭찬에 박만대는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40년 동안 배운 전부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만대 분식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만대 씨가 있어 다행이에요. 이제 중앙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만대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박만대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자 주변 시장의 건물주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만대 씨 때문에 우리까지 곤란해졌어. 임차인들이 자꾸 임대료를 내리라고 하잖아. 인근 재래시장의 건물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박만대를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연합회를 통해 중앙시장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압박에 굴하실 분이 아니에요. 박정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시장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났고 빈 점포도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특히 젊은 상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박만대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재래시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20대 후반의 청년 상인 미영 씨는 만대 분식 옆에 수제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가게는 젊은 손님들의 발길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활기가 넘치네요. 박만대는 달라진 시장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김밥을 마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찾아왔습니다. 달라진 재래시장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먼저라는 걸 실천하려 노력했을 뿐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박만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중앙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박만대 씨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만대 분식의 김밥을 먹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박정훈의 농담에 박만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그저 분식집 하는 사람일 뿐이야.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성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중앙시장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고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만대의 말처럼 중앙시장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김밥 한 줄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의 변화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대 선생님, 이런 시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것입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로 중앙시장을 주목했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오래도록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박만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일시적인 지원보다 시장 스스로의 힘을 믿었습니다. 한편 박정호는 서울에서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연루된 부동산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불법 행위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박정훈의 수사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재개발 비리,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까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 회장의 범죄는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박 회장 때문에 망했어요. 이제야 이런 날이 왔네요. 피해자들의 입에서 박만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저항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에게 피해를 본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박만대의 제안으로 상인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만대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상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희망을 보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장,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흐르는 공간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만대 분식처럼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상인의 길이니까요. 박만대의 영향력은 중앙시장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지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박만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그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 시간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십 년간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 박정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논고는 단순한 공소 사실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앙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박만대는 늘 그랬듯이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네요. 아침 일찍 떡볶이를 사러 온 손님의 말에 박만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마음으로 장사합니다.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박만대의 말처럼
중앙시장은 진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손님들은 그들의 정성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박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박정훈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정훈이 중앙시장을 찾았을 때 박만대는 여전히 김밥을 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훈아, 세상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오는 법이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박정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왜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희망을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것을. 박만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게 제가 40년 동안 깨달은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중앙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향기가 스며드는 그때 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만대 분식이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네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사이로 활기찬 대화가 오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박만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만대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가게 크기를 늘리시는 게 어떨까요? 박정훈의 제안에 박만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크게 할 필요는 없어. 내 두 손으로 정성껏 만들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맞지. 그의 대답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중앙시장은 이제 전국 재래시장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생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진정성은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어느 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시장이라는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박만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잊혀가던 가치들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박만대의 삶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봄날 어느 아침 낯익은 발걸음이 만대 분식을 찾았습니다. 출소한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박 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분식집에서 일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지요. 박만대의 말에 시장 상인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배운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고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박정훈의 말에 박만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지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박만대의 말은 이제 깊은 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중앙시장에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김밥을 마는 박만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